이 AMG는 좀 비싼 것 같아. 스피커 똑같아요? 스피커 동일합니다. 와, 야, 얘가 1000만원이 비싸다는 이유가 자, 안녕하십니까, 토요브로입니다. 추워 죽겠는데. 저는 원래 BMW X3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시죠? X 제일 좋아하는데 또 EV도 꼬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또 벤츠 컨텐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KCC 강북정시장의 김진영 이제 과장님이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라고. 야, 루이비통이야, 루이비통. 야, 타타 GLC. 이 급은 X3인데 원래. X3인데 벤츠 GLC 이 모델이 이제 지금 300, 그죠? 300의 AMG 라인. 맞습니다. 야, AMG 라인. 야, 그치. AMG는 딱 요거 있어요, 요거. 휠. 휠. 야, 그치. 요새 너무 차량들 휠들 너무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너무 강한데 뭔가 좀 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요거 휠. 이거 마음에 든다. 야, 2세대 모델이에요, 2세대 모델. 야, 2세대 모델이고 원래 사실 X3를 좋아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벤츠 GLK를 나한테 좋아했거든요. GLK를 좋아했는데 GLC로 바뀌고 나서는 뭔가 너무 차량이 남성미보다 좀 여성미가 좀 있었었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뭔가 예전 GLK만큼의 각짐과 남성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2세대 모델은 좀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녀석의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추워. 추워 씨. 야, 자, GLC 300 AMG 라인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살짝 좀 엔진의 소음은 조금 있네요. 생각보다 정숙한 편은 아니고. 자,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입 SUV, 이 중형급 SUV들 중에서 파워트레인은 가장 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기통들 중에선. 지금 X3 같은 경우는 20 모델이 이제 200마력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V70을 좀 보자면 GV70 2.5 터보도 200마력 초반대. 하지만 GLC 같은 경우는 300 가솔린 모델 30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 중반대서부터 시작되는 나름 아주 출력이 토크도 40토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과 토크가 나름 좀 여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시동을 걸었을 때라든지 저속에서는 확실히 들리시나요? 역시나 이 벤츠의 4기통의 엔진의 회전 질감은 사뭇 좀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동이 꺼지고 걸리는 느낌은 진짜 제일 정숙해요. 제가 볼 때는 BMW 제네시스 비교했을 때. 자, 지금도 하지만 시동이 제시동 걸린 느낌은 정말 조용하지만 악셀을 밟자마자 엔진에서 피스톤 운동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약간 이 4기통의 소음은 좀 확실히 아쉽습니다. 저속에서 스트링 휠하고 하체 쪽에서 약간 미세한 진동이 좀 느껴지고요. 하지만 악셀을 밟았을 때 차량이 나간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게 나가줍니다. 브레이크가 AMG 같은 경우는 대용량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지금 좀 급정거를 하게 되면 노즈 다이브는 좀 존재해요. 약간의 앞뒤적인 차량의 피칭이나 노즈 다이브의 밸런스는 조금은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근데 브레이크의 이 담력, 제동 성능만큼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셀레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6기통 모델을 주행하고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악셀은 굉장히 묵직하고요. 그에 반면에 브레이크 페달은 좀 소프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되게 뭔가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감성을 좀 주는 이런 기본적인 느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악셀의 리스폰스 반응은 아주 민첩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은 없고요. 자, 여기 살짝 와인딩 코스인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 타이어 폭이 255거든요 255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 차종들과 비교해서도 타이어 폭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전장도 아주 X3에 비해서도 길진 않죠. 근데 거기에 봤을 때 이 지금 와인딩 코스에서의 안정감, 이 스포티 주행의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4기통 엔진 중형 SUV들 중에서 이 GLC 300 AMG 라인의 이 스포츠성은 상당히 괜찮네요. 되게 안정감 있게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녀석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네. 외부에서의 소음 차단 능력도 아주 사뭇 괜찮습니다. 타이어의 노면 소음 자체 잡는 것도 억제 능력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가상의 배기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만큼은 지속적으로 이 스포티한 감성과 AMG의 스포츠 DNA를 좀 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브레이크 진짜 안정적이에요. 200 중반대의 40토크, 이 파워트레인 성능 자체는 아주 운전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승차감이에요. 사실 이 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또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GLC가 풀체인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X3가 풀체인지 되고 난 이후,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GV70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이후. 하지만 이 BMW와 독일 브랜드의 이 주행 SUV들이 풀체인지가 되기 전까지는 분명 승차감의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GV70이 가장 승차감이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최근에 X3를 제가 리뷰를 하면서 X3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녀석을 타고 있을 때 이 녀석은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스포츠성의 이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된 느낌에 약간의 단단함은 있지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깔끔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리범프 느낌 자체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리범프의 폭은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인 것 치고는 떨어질 때 충격이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딱 탄탄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100% 스포티한 단단함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성의 스포티한 그 하체 단단함은 한 70%? 거기에 소프트한 느낌은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싹 돌아주고,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하드하지만 조금은 리범퍼 좀 큰 느낌. 근데 그 리범퍼 큰 느낌에서는 막 쿵하고 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소프트하게 떨어지는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우리가 알던 벤츠에서 만든 조금 단단한 세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일상 중에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이 큰 요철 만났을 때는 사실 좀 한계치가 조금 낮긴 해요. 큰 요철을 만났을 때. 하지만 작은 요철들을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항속주행이나 고속주행을 했을 때 느낌 자체는 지금도 포트를 만났을 때 그런 작은 요철들의 차단 능력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30%의 소프트함에서 상당 부분 작은 요철들을 잘 거슬러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큰 요철을 만났을 때는 그 단단함으로 인해서 좀 리범프 길이가 좀 긴 듯한 그 느낌의 단단한 느낌은 분명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X3 같은 경우는 기존의 BMW만의 그 승차감 DNA 있잖아요. 서스펜션의 DNA라 할까? 그 느낌이 많이 사뭇 없어지고 굉장히 컴포트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GLC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예전의 BMW의 하드함과 기존의 벤츠스러움이 약간 잘 좀 융합된 느낌이지 않나.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속에서의 승차감은 거의 둘 다 비등비등하지만, 고속에서의 느낌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X3가 조금 더 편한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떨어질 때 느낌이 좀 더 컴팩트하면 어땠었을까라는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얘기해 저는 이 E클래스 tas을 때 얘는 레이아웃들이 지금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C클래스, E클래스, 뭐 GLC까지도. 근데 이 디스플레이 위치가 세단을 타게 되면 너무 눕혀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시인성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GLC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또 각도 좀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보입니다. 정말 괜찮아요. 약간 거의 정사각형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일반 거의 뭐 이제 키오스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인성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전자 시야를 봤을 때 이 녀석 시트 포지션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구를 제외한 뭐 HUD 시인성이나 클러스터 시인성, 그다음 디스플레이 시인성들은 운전자 중심 각도, 그 뜻은 뭐냐면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상당히 아래쪽에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시인성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내 레이아웃, 벤츠가 어디서 추구하는 이 실내 레이아웃에서 GLC가 보여주는 이 시각적인 부분과 조작성의 용이성,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지금 MBUX 3세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5년형이라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핸드폰을 테더링, 그러니까 핸드폰 쪽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그런 이제 멀티미디어를 좀 즐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우리가 셀룰러 있죠. 애플로 되면 셀룰러 자체적인 데이터 통신이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5G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 그래서 그냥 태블릿 PC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장 좋은 건 저는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진짜 나파가죽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하지만 얘 가격이 거의 9,000 가까이인데 이 가운데 약간 이 플라스틱 느낌은 좀 아쉬운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뭐 이거는 뭐 BMW도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은 정말 이 아방가르드의 스티어링 휠과 이 AMG 라인의 스티어링 휠의 차이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터널을 들어가게 되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풍구 안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거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과하지 않은 게 너무 좋아요. 사실 이 클래스에서는 이 대시보드까지 감싸는 너무 화려한 때문에 사실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화려하지 않나? 호불호가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 들었지만, 얘는 정말 그 누구한테도 호불호를 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벤츠가 좀 요새 앰비언트 라이트에 힘을 너무 많이 줬어요. 서로 약간 BMW도 마찬가지고 서로 앰비언트 라이트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얘는 그 힘을 좀 딱 빼고 딱 정말 이 밸런스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한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쪽에 대시보드 쪽 가죽하고 도어 트림 상단 쪽은 나파 가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파 가죽인 이 스티어링 휠의 가죽 느낌과 이 녀석을 만져봤을 때 거의 유사하거든요. 옵션명 자체 되게 웃겨요. 나파 룩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파처럼 보여진다라는 건데, 눈으로 보여지는 가죽 질감 자체도 고급스럽고 실제 만져봤을 때도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정말 고급 SUV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뭐 수납 공간들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수납 공간이 아주 뭐 많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딱 실내를 탔을 때 화려하거나 뭔가 좀 더 SUV스러운 이런 송풍구들도 상당 부분 올라가면서 뭔가 좀 더 오프로드스럽고 SUV단 감성을 잘 느끼게 해주는 실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BMW X3라든지 NSX GV70 같은 경우는 살짝 너무 프리미엄이나 느낌을 가미하면서 좀 SUV스럽다는 느낌보다도 그 브랜드의 패밀리룩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강조를 해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를 얼마 전에 타봤었지만 이 클래스 탔다가 G에서 타게 되면 비슷한 레이아웃 공간인데도 연출되는 분위기가 훨씬 SUV스러운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렁크 공간도 경쟁 모델 대비해서 이 녀석이 기본 트렁크 용량 사이즈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X3나 GV70 그리고 GLC 모두 2열 시트를 폴딩 했을 때는 다 1600리터 이상의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 이너지 되게 넓거든요. 그래서 뭐 트렁크 공간도 좋고, 하지만 2열에서는 2열이 조금 저는 뭐랄까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서 뭐 레그룸이나 시트는 나쁘지 않은데 등받이가 좀 세워져 있어서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트는 진짜 편안하네요. 시트는 요새 뭐 시트 안 불편한 차 거의 없습니다. GV70도 편했고 X3도 편했고 이 녀석도 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헤드레스트에서 제일 편한 거는 벤츠인 것 같아요. 얘가 좀 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조금 붙이고 타게 되면 진짜 딱 요 포지션이잖아요. 딱 하나 걸고 해고 거기 딱 됐을 때 요거 최고다. 시트는 굉장히 편합니다. 시트 포지션도 상 낮아서 이 녀석이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주행에 있어서 스포티함이 확실히 있거든요. 주행에 있어서 스포티함이 확실히 있는데 시트 포지션은 낮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벤츠 GLC 300 AMG 라인 25년형 모델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일단 8,900만원이에요. 8,900만원 9천만원 거의 다 됩니다. 9천만원 사기통 주행 SUV를 과연 9천만원을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워트레인에 대한 구성,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에 대한 경쟁력, 200 중반대 40토크라는 나름 제로백의 6초대의 스포티함을 강조해줄 수 있는 이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땐 분명 값어치 한다고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좀 비싸다. 근데 도대체 왜 매월 탑5에 안에 드는 유일한 주행 SUV일까? 최근에 출시했었던 그 아방가르드 모델이 또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방가르드 모델이 한
7,900만 원대입니다. 이 녀석보다도 1,000만 원 정도 저렴하죠. 자, 또 이렇게 오늘 또 이 벤츠 KCC 강북전 시장 김진영 과장님하고 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제네시스 GV70은 좀 싸. 생각보다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가격대라면 GV70 6기통 프로션 때려박아도 살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BMW X3보다도 비싸단 말이야.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한 강점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소재나 이런 부분도 좀 강점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 AMG는 좀 비싼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근데 얘보다 1,000만 원 저렴한 아방가르드가 꽤나 지금 많이 팔리나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아방가르드는 얘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우선 이제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앞뒤 범퍼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그치. 아까 말씀하셨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액대가 접근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좀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분들께서는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고, 나는 어차피 금액대가 높은 SUV, 벤츠 SUV를 사는데 더 고급스러운 감성을 추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AMG 라인을 선택을 하시죠. 외관 좀 다른데 휠 인치 사이즈 달라지고. 예, 디자인 조금 다르고요. 휠 인치가 19인치고 얘는 20인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19인치 됐을 때 타이어의 사이즈는 어때요? 타이어 사이즈는 뭐 거의 폭이라든지 편편비는 비슷한데 휠의 디자인이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노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AMG 멀티 스포크 휠이 이제 적용이 돼서 확실히 이제 고급스러운 감성이 한층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행적인 느낌 봤을 땐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초반에 약간 좀 리범프에 대한 좀 범위가 좀 크다라는 느낌이 20인치 휠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인치로 가게 되면 뭐 타이어 편평배와 타이어 폭은 동일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19인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보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는 좀 다른 게 스피커 똑같아요. 스피커 동일합니다. 와, 네, 인테리어 트림의 디자인이 좀 달라요. 다르고. 네. 스티어링 휠은 다르다. 네. 스티어링 휠. 큰 차이는 없지만 진짜로. 그래도 AMG 라인을 선택하는 고객층들 그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방가르드에 대한 이제 문의량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 달까지 또 개별 소비세 인하가 이제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7,990만 원짜리가 7,880만 원이 됐고, 아방가르드 기준입니다.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9천만 원에 육박하죠. 8,950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8,840만 원으로 이제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빠르게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BMW의 M 스타일링 휠에 워낙 지금 적응이 돼 있던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벤츠 AMG 스타일링 휠 정도에 되는 두께감 정도를 저는 원하는 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일반 대부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벤츠 일반 아방가르드 스타일링 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BMW에서는 M 스타일링 휠이 아니라는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스타일링 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사실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이제 구매 기준을 스티어링 휠에 두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 부분 뭐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이 실내 구성, 옵션의 구성을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볼 때는 GLC 제300 AMG 라인을 타고 있지만 아방가르드가 무조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고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AMG 라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간 가성비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좀 GLC를 풍요롭게 살 것이냐라는, 또 GLC의 이 파워트레인에 맞는, 감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로 충족하면서 탈 것이냐라는 그 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그냥 데일리로 탈 거다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벤츠 GLC 아방가르드만 사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차 괜찮아요. GLC 300 쿠페가 있습니다. 쿠페 같은 경우는 AMG 라인 가격대가 9,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가격이 약 300만 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스포티한 감성을 더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GLC 쿠페 300 AMG 라인을 사시는 게 가장 좀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반대로 이 GLC라는 라인업 중에서 일상 데일리로 좀 편안하게 패밀리 목적성으로, 아니면 나 혼자서 내 애인과 함께 데일리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GLC 300 아방가르드 모델이 가장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만약에 정말 고속주행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220D도 있으니까
220D도 220D 같은 모델도 디젤에 대한 소음과 진동차단이 우리 얘보다 더 잘 돼 있어. 웃긴 게. GLC 라인업이 25년도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입차 판매, 중형 SUV 중에 탑5 안에 계속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우선 GLC의 이제 라인업을 나열해 보면 GLC 220D, 이제 고속 주행, 그다음에 장거리 주행에 아주 적합한 220D 모델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GLC 300 아방가르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GLC 300 AMG 라인이 모델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GLC 300 아방가르드 쿠페형 모델이 있습니다. 쿠페형 모델. 네, 또 그 위에는 GLC 300 AMG 라인 쿠페형 모델이 있고, 이제 또 이제 그 위에는 GLC 43 일반형 박스형 SUV가 있고, 또 GLC 43 AMG 쿠페형 모델이 있습니다. 진짜 많네. 네, 근데 예전 GLC 43은 이제 6기통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25년도에 나오는 모델들은 2000cc인데 이제 F1 레이싱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CLA 45S나 A45S에 들어가는 원맨원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죽인다는 거. 마력수가 기가 막히죠. 400마력이 넘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출고 고객님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현존하는 2000cc 엔진 중에서 데일리카로 SUV형 모델로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가끔은 또 펑카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츠가 4기통으로 고마력대 뽑아내는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 엔진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모델들 다 지금 뭐 시승도 해볼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이렇게 또 번호랑 또 이제 김준영 과장님, 뭐 지난번에 이 클래스 할 때보다 또 승진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 뭐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계속 뭐 수상 같은 거 상도 많이 타시더라고요. 예, 뭐 감사하게도 위너스 대상에 들어가서. 야, 네, 몇 년째 받고 있죠? 지금 2년째 받고 있고, 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세일즈맨 분들 중에서는 확실히 이제 수상 잘하고 진급 잘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일단 상자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후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사후 관리 중요한데, 좀만 계시다가 이렇게 그만두시고 다른 브랜드로 옮기시게 되면 또 그 브랜드에 맞는, 또 정체성에 맞는 사후 관리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준영 과장, 또 벤츠에서 거의 뼈를 묻고 있기 때문에 김준영 과장한테 또 이 토이브로 영상 또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김준영 과장한테 한번 연락을 하셔서, 정말 GLC 라인은 좀 많아요. 그래서 꼭 GLC 220D나 300 아방가르드 사고 싶은데 AMG 시승해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GLC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과 정체성을 저를 느껴보고 함께 하신 다음에 정말 나에게 맞는 파워트레인과 나에게 맞는 옵션 트림을 구입하시게 되면 정말 그만한 만족감이 없거든요. 제 BMW 3 시리즈 살 때도 BMW 330i를 시승하고 나서 320D를 샀어요. 그러니까 330i를 타보니까 330i는 또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더라고. 난 장을 중에 많으니까. 그래서 320D를 사고 나서 정말 그런 만족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왕이면 GLC 사러 갔다가, 그죠? 사러 갔다가 GLC 고성능도 타보고 그래야지. 그럼요. 타보고 나서 나에게 정말 맞는 GLC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아주 행복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